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입춘이 지나고서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한 혹한이 찾아와서 힘들었는데요. 여기까지 봄까지 무사히 오신 여러분들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베란다의 식물들도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요. 일단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 함께 보시고 제가 베란다에서 발견한 식물들 움직임 이모저모도 기록을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 시작 잘 하셨나요? 벌써 입춘이 지난 지 7일째가 되어서 입춘과 함께 찾아온 엄청난 추위도 지나가고, 오늘 베란다 온도는 지금은 8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8.1도이고요.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했고요. 오랜만에 꽤 많은 10개, 두 자릿수의 식물들이 물주기에 함께 했습니다. 나기가 오랜만에 왔죠. 입춘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안개나무의 마지막 잎새 하나까지 모두 떨어져서 완연한 나목이 된 안개나무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베란다 창가 1열에서 겨울을 났어도 흙은 꽁꽁 얼어도 잎은 녹색을 유지했던 이 공조팝 나무는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줄기 끝에서 연두색 잎눈을 돋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따위가 먹을 것처럼 하더니 여기 잎에 구멍을 냈네요. 그래도 잎눈은 그대로 있고요. 다른 줄기에서 보이는 잎눈들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녹색 잎을 유지한 채로 겨울을 난 공조팝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차나무도 여기에서 거의 모든 잎을 떨구지 않고 신엽도 내면서 겨울을 나고 있는 차나무 보고요. 그리고 카니노 올리브 나무도 생장전 끝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잎은 이렇게 분화를 했고요. 또 햇빛을 조금 더 천천히 받는 아래에 있는 잎도 뾰족하던 생장점이 통통해지면서 이렇게 마치 두 손을 모으고 있던 이런 잎들을 펼쳐서 분화하는 것처럼 잎을 키우면서 신엽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물주기 하기 전에 오랜만에 퇴비함도 한번 뒤집어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의미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였던 귤 껍질들이 모두 흑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줄 알고 뒤적이고 있었는데 뒤집으면서 시트러스 향이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주나무 열매가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전에는 선명하게 남아있던 귤 껍질들이 모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귤 껍질들이 거진 흙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튤립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튤립도 보고, 또 제가 지난번에 식재한 크로커스 구근도 식재하고 나서 물을 주기 한 이후로 살짝 흙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크로커스 구근 잎의 움직임인지 한번 흙 이렇게 깎아보면서 확인을 해보시죠. 이 크로커스 구근 여기 살짝 위로 올라온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 과연 싹일지 확인을 해봅시다. 누든 누든. 싹은 아니었네요. 아직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이른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크로커스는 아직 습기도 그대로 있어서 습기를 흡수하는 간격이 짧아지면 안에 구근들이 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크로커스 구근까지 확인하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짜란. 우와. 안 보이던 촉들도 보이고 원래 있던 촉들도 엄청 자랐죠. 비어있는 것 같았던 공간에 작은 촉들도 구근을 키우려고 잎을 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춥던 입춘을 기점으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리틀뷰티 이만큼 자랐고요. 그리고 22년도부터 함께하고 있는 구근들, 작년에는 화이트 하트가 꽃을 피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가장 큰 끝이 뾰족한 구근이 화이트 하트가 아닐까 싶은데,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여기 5번째 구근까지 확인을 해서 자라고 있는 22년도 튤립 화분이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표 보이시나요? 염주 알로도 쓰인다고 너무 신기했던 이 모감주 나무가 짜잔! 이렇게 제법 뽕나물 같은 새싹을 틔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힘이 나지 않나요? 이것을 발견한 날 조금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그거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4년도 9월 19일에 파종한 모감주 나무가 입춘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2월 3일 즈음에 발화를 한 모습을 자랑드리고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온 토마토가 잎과 줄기는 거의 메말랐는데 월동을 하면서 굵게 익어갈지 지켜보고 있는 베란다에 토마토가 있고요. 알로에 캐롤파이어는 꽃을 아래쪽 꽃부터 개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꽃망울을 키워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꽃망울이 가장 크게 통통하게 자란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동을 하면서 조금 여백이 많아진 이 히말라야 등불도 제가 겨울 동안 흙 가까이에서 자라는 새촉들은 잘라줬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대로 된 안정적인 위치에서 잎눈을 돋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히말라야 등불이 있고요. 이
두꺼운 줄기 가운데 말고도 잎이 있는 이 잎 겨드랑이에서도 세촉을 통통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불이고요. 잎준을 지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장미는 겨울의 마지막 꽃이 지고 나서 제가 꽃대를 잘라줬거든요. 꽃대를 잘라주고 나서 이렇게 아주 틈틈이 잎눈을 통통하게 키우고 펼치고 있고 아마도 봄의 첫 번째 꽃이 될 것 같아요. 그 꽃망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상록구절초 꽃 피었지? 상록구절초가 베란다에 도착하고서 처음으로 피는 꽃이 살짝 레몬색을 띠면서 꽃잎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가 이렇게 탈출을 하고 있어서 빠른 분갈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조만간 며칠 후에 봬요. 안녕. 땅이는 눈 구경을 하고 있고요. 바깥에 눈도 오고 블리스볼 토분도 왔습니다. 우와, 이 반도네온 대짜 사이즈 2개랑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거랑 같은 종류의 반도네온. 이게 B급이었던 것 같은데, 아유, 이 정도면 훌륭하네요. 아유. 종이컵은 어떻게 유약분이랑 토분으로 어떻게를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동안 너무 아름다운 식물들도 잘 크는 그런 화분들 만들어주셔서 든든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내일 대림원의 종묘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데려올 식물 제가 조금만 데려올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식물들 데려오면 식재해줘도 되고, 아니면 저기 파종한 식물들 루드베키아도 지금 많이 자랐고 다
다른 식물들 식재해줘도 되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종이 얘기 나온 김에 루드베키아 파종이들 새싹도 보고 다시 들어와서 제가 양재꽃 시장에서 데려왔던 상록구절초도 분갈이를 해볼까요? 땅이 땅이가 한번 루드베키아 잎이랑 상록구절초 잎에 침을 묻혀놨는데 지금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갈이 빨리 해볼게요. 흙을 많이 사용을 해서 퇴비를 한 2삽 정도 퍼왔고요. 이렇게 건 흙과 습한 퇴비가 잘 배합이 되었죠. 이제 여기에 뿌리 탈출이 진행 중이었던 상록구절초 포트에서 분리를 했고요. 이렇게 흰색 뿌리가 이제 서클링을 하기 시작을 했네요. 이 서클링하고 있는 뿌리 살짝 풀어주고 이 겉에 흙도 조금 풀어주고 덜어내주고 깔막을 안 가져왔네요. 깔막도 가져오고 그동안 말로만 편하다고 보여드렸던 계량컵에 흙도 담아서 분갈이 해봐야겠어요. 땅이 잠깐 일어나야겠는데요. 짜짜짜. 깔망으로 이번에도 양파망 사용할게요. 양파망이 커서 반을 잘라도 되겠네요. 잘 안 드는 가위, 좀 헐거워진 가위 잘 쓰는 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와 가까이 있는 쪽의 날물과 저 바깥에 있는, 제 기준 바깥에 있는 날물을 가까워지게 하려는 것처럼 이 엄지손은 바깥쪽으로, 이 검지나 중지손은 제 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땅이 찌지 위험, 힘을 주면은 저리 가세요. 이 절단하려는 이 날물의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절삭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엄청 오래된 가위여서 잘 안 드는데, 이렇게 하면 절삭력이 높은 가위가 돼요. 이거를 설명을 해서 바로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잘 잘리죠. 이렇게 잘렸고요. 이 양파망 깔망의 약간 단점은
자를 때 이렇게 이런 작은 실 조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플라스틱들인데 이것들을 청소하는 것이 좀 번거롭긴 해요. 이것들 깔망으로 재사용할게요. 아래 깔고요. 이렇게 아래 바닥에 난석을 깔면 더 좋고요. 저는 없어서 그냥 식재하겠습니다. 흙을 저는 한 3분의 1 정도의 높이까지 흙을 깔았습니다. 뿌리를 풀어준 상록고절초를 이렇게 넣고요. 높이 괜찮죠? 살짝 아래에 있어야 물이 머무르고 있을 공간이 생겨서 물주기 할 때도 편하거든요. 흙만 채우면 끝입니다. 그리고 루드베키아도 먼저 흙을 조금 넣고요. 여기서 누구를 옮길까요? 이 가장 끝에 이 녀석을 해석해줄게요. 나무 꼬챙이 같은 게 있으시면 조금 더 들어올리기 수월하실 거예요. 우와. 제가 직접 채종하고 파종한 루드베키아 뿌리도 우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세상에 너무 예쁜데요? 고생했어. 겨울을 잘 났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녀석 지금 제 손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질 것 같아서 빠르게 주시키고요. 그리고 흙을 넣어줍니다. 식물들 이렇게 상록고절초와 루드베키아까지 분갈이 완료했고요.
분갈이 하면서 묻은 흙도 좀 털어내고 물주기 하고 분갈이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도 봄의 첫 번째 분갈이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땅이 입에 흙 묻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그럼 진짜 안녕.